안녕하세요. 오늘도 천일문 완성 36페이지 명사절 주어의 의미 범위 단원을 같이 공부하게 될 이기훈 쌤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매번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학습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저희 지금 어떤 거 배우고 있다고요? 주어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고요. 그러면 주어라는 게 뭔데? 주어라는 건 일종의 문장 성분이었죠. 문장 성분 우리 몇 개만 배우자 그랬지? 4개 배우자 그랬어요. 주어, 수어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4개 배우자고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뭘 배우고 있다? 주어라고 하는 문장 성분, 주어라고 하는 문장의 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주어라는 문장 자리에 대해서 배우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특정한 종류의 단어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 품사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명사라고 부른다. 즉, 주어 자리엔 어떤 단어만 들어갈 수 있다? 명사라는 품사를 가진 단어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영어에는 실제로 그냥 명사뿐만 아니라 명사처럼 사용되면서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했고, 저는 그걸 명사가 아니라 명사류다 이렇게 부르겠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명사류의 종류를 몇 가지 쭉 나열을 해보면,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명사나 대명사는 당연히 명사류에 포함이 되어야겠죠. 이건 더 공부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영어에서 우리를 첫 번째로 골탕 먹이는 요소가 뭐라 그랬어? 준동사라고 했었죠. 준동사의 종류는 몇 가지? 3가지. 뭐 있었어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었죠. 이제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준동사 중에서 명사정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게 누가 있다?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있더라. 특히 동명사는 어떻게 생겼다? 동사에 ing를 붙인 형태처럼 생겼다 했었죠. 마지막 3번째. 자, 그냥 명사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알겠어. 동사가 만드는 준동사 구가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알겠어. 근데 구뿐만 아니라 뭐도 주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다 그랬다. 절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랬다. 그런 절을 명사절이라고 부르겠다고 했어요. 명사로 사용되는 절, 명사로 사용되는 문장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명사절을 만드는 요소를 크게 저는 2가지로 나눴었어요. 어떤 것과 어떤 것? 접속사와 WH 단어들 이렇게 나누겠다고 했었죠. 오케이. 접속사 중에서 명사절을 만드는 애는 종류가 많다 적다? 적다. 그래서 다 적을 수 있다. 어떤 거? 접속사 that이 있고요. 접속사 whether, if가 있었죠. 오케이. 접속사 that은 뭐뭐라는 것 이란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펜 색깔을 바꿔볼까요? 뭐뭐라는 것 이란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단정적인 의미를 준다. 딱 그것 이런 느낌을 준다. whether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면서 불확실성과 의문의 느낌을 주게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자, WH 단어 같은 경우에는 또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의문사. WH가 의문사로 사용되게 되면 의문사절, 더 어렵게 말하면 간접 의문문. 선생님들이 흔히 쉽게 표현하는 걸로는 의주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랬고요. 그리고 관계사로 사용되면 관계사절을 이끌어서 명사절을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그쵸? 저는 이러한 관계사절의 종류도 크게 3가지로 나눴었는데, 첫 번째, 관계대명사 what. 2번째, 관계부사는 기본적으로는 형용사절로 사용되는데 일반적인 선행사가 나타났을 경우 그 선행사를 생략시켜 버리고 명사절로 사용될 수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선행사 생략 된 경우. 마지막 3번째, 복합관계사. WH 단어에 ever 이라는 단어를 붙인 복합관계사가 사용될 수 있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 어떤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냐?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는 거고요.
이 단원을 공부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는 알아야겠죠. 의문사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의문사절, 의문의 의미 이런 식으로 굳이 강조해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의문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뭐뭐 지라고 해석된다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의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의문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 지라고 한다. 됐죠? 자,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에는 the thing which, the things which의 줄임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랬고요. 관계부사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가 생략되면서 명사절로 사용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사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the time when 이란 어구에서 time이 생략되어서 when이 관계사 절을 이끌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뭐뭐한 때, 뭐뭐한 시간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볼까요? the place가 나오고 where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the place가 생략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뭐뭐한 곳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place가 곳, 장소 이런 의미니까. 됐죠? 복합 관계사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천일문 완성에 31페이지에 잘 정리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되 저는 이렇게 제안해 볼게요. 뭐뭐든 아시겠죠? 복합 관계사 절은 어떻게 해석하자? 뭐뭐든이라고 해석하자. 됐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명사류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놓고 이번 시간에는 이 중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 공부하겠다? 명사절에 대해서 공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장 펴주시고요. 볼게요. What are regarded today as irrational activities such as magic, astrology, and alchemy까지가 주어네요. what부터 were까지 대괄호 줘볼게요. 자, what 나왔는데 원래는 what이 의문사로도 사용이 되고요. 그럼 의문사 절을 이끌겠죠? 관계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럼 관계사절, 관계대명사절이 될 텐데요. 이 두 개는 형태상으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두 개 왜 형태상 차이가 없는지는 나중에 특강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의문사절과 관계사절은 형태상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겉모습만 보고는 파악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럼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될까? 해석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다가 뭐뭐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더 잘 어울린다. 아, 그럼 관계대명사인가 보다. 뭐뭐하는 지라고 해석이 된다? 이거 의문사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문법 문제로는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현존하는 문법 시험들 중에서 이런 용어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시험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건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뭔지 구분 안 하고 한번 쭉 해석해 볼게요. What are regarded today are regarded. regard 그럼 뭐뭐라고 간주하다 라는 뜻이죠. regard A as B 라고 하면은 A를 B라고 간주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are regarded 간주되는 것이야. 오늘날 간주되는 것이죠. 뭐라고? as 뭐로서 간주되는 것? irrational activities. irrational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죠. rational 그러면 합리적인. 근데 앞에 ir 붙어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니까 비합리적인 이런 뜻이 되겠죠. 비합리적이라고 오늘날 여겨지는 것 이런 의미가 되겠네. such as magic, astrology, and alchemy 이렇게 돼 있죠. such as 그럼 무슨 뜻이라고? 되게 많이 나온다. 뭐뭐와 같은 이라는 뜻이었죠. magic 마법이나 astrology 점성술이나 점성술 and alchemy 연금술이죠. 이런 것과 같은 비합리적인 activities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were practiced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people. 사람들에 의해서인데 관계대명사 whose 나왔죠? 어려우니까 그냥 뭐뭐의라고만 해석할게요.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의 과학적인 credentials. credentials 그런 무슨 뜻이에요? 앞에 cred 보이죠? 그치? 우리 credit 이런 단어 알고 있죠? 신뢰란 뜻이잖아. 그럼 credentials 그럼 무슨 뜻일까요? 아하. 신뢰란 뜻이 있었으니까 뭐 그냥 신뢰라고 해석을 해도 상관이 크게는 없어요. 근데 조금 더 맞는 건 자격이나 자격 증서나 경력이나 이런 약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나타낸 게 credentials가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자격들이 leave no doubt라고 하니까 굳이 분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동사 목적어인데 의심을 남기지 않는 사람들인 거야. 다르게 말하면 하나의 동사처럼 보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뭐에 관해서는 as to their rationality 그들의 합리성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오케이? 그러한 과학적인 자격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다는 거죠. 오케이?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아이작 뉴턴은 was one of the famous alchemists of all time. 이렇게 돼 있죠. 아이작 뉴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죠? 사과 뚝 떨어졌는데 안 맞고 운 좋게 피해가지고 새로운 과학적 발견,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사람이잖아요. 뉴턴은 was one of the most famous alchemists, 가장 유명한 alchemist, 연금술사였다고요. of all time, 모든 시간 중에서니까 역사상 지금까지 모든 시간선을 통해서 바라보건대 가장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오케이, 정리하자면 무슨 뜻이야? 정리하자면 우리가 지금은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활동들을 누가 했었다고? 정말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던 사람들이 했었다고요. 대표 주자가 누구라고? 아이작 뉴턴이었고 이 사람이 했던 비합리적인 활동은 뭐예요? 바로 alchemy, 연금술이 됐던 거죠. 오케이, 자, 이 지문 조금만 볼게요. 보면은 여기 irrational activities라고 나왔었죠. 그쵸? 그리고 search as가 나왔는데 search as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더 이상 설명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뒤에 문장을 한번 보자고. 뒤에 문장에서 어떤 표현이 나와요? 형광펜 사이즈를 좀 줄여보면 for example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 for example 이건 어떨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줄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쵸? 예시라고 하는 건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 앞의 문장보다 더 구체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irrational activities라고 설명했던 부분을 뒤에서 뭐로 구체화해주고 있어요? The most famous alchemist, 연금술, 이 바로 그 비합리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구체화해주고 있는 거죠. 오케이, 구체화해주는 부분이 하나 더 있네. 볼까요? People whose scientific credentials leave no doubt as to their rationality. 가장 합리적인 사람들의 예시로서 누가 등장한 거예요? 아이작 뉴턴이 나온 거죠. 오케이, 갑자기 이걸 왜 설명하냐고? 자, 우리가 앞으로 수능이나 터플이나 뭐 공시 같은 것들을 공부하면서 많은 단락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단락들. 그리고 이런 단락은요, 시험 출제자가 진짜 뇌를 빼놓고 출제하는 게 아닌 이상에는 메인 아이디어, 중심 생각을, 중심 의견을 몇 개만 가지고 있을까? 한 개만 가지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만약에 지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섯, 일곱, 1, 2, 3, 4, 5, 6, 7, 일곱 문장으로 이루어졌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7개의 문장들은요, 전부 다 따로따로 지 할 말 하고 있는 친구들일까요? 아니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친구들일까요?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겠죠. 그래야 잘 쓴 글이겠지. 그리고 잘 쓴 글이니까 시험에 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예시의 방법들을 독해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문을 읽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아이작 뉴턴이 나왔어? 왜 나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얘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몰라. 그래서 도저히 추측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 앞에서 설명했던 무언가를 부연 설명해주는, 더 구체화해주는 장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앞에 관련돼 있을 법한 인물을 찾아서 연관 지어가면서 해석을 해야겠죠. 이해됩니까? 이게 유기적인 독해의 기본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해야 될 독해법의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장 한번 펴주시고 볼게요. Whoever, ever 붙은 거 보니까 이거 뭐예요? 복합 관계사죠. 그런데 앞에 붙은 who는 원래는 관계 대명사예요? 관계 부사예요? 관계 대명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복합 관계 대명사구나 라고 파악을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복합관계대명사가 있다는 건 저를 이끌고 있을 거니까 whoever acquires knowledge, 지식을 얻는 누구든 but does not practice it, 그것을 시행하지 않는 누구든 is as one. as라고 하면요, 뜻이 너무나 많지만 꼭 사전에 검색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as는 여기서 like의 의미예요. 뭐뭐와 같은. 그러면 지식을 얻기만 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누구든 그 사람은 as one, 어떤 한 사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 who plows, plus 그러면 쟁기를 갈다, 밭을 갈다 이런 뜻이죠. but does not sow. sow라고 하면은 씨를 뿌리다니까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홈은 다 파놨어. 쟁기질은 다 해놨어. 왜 파는 거예요? 여기 씨 이렇게 뿌려서 자라나라고 뿌리는, 이렇게 쟁기질하는 건데 여기다가 뭘 안 뿌린다고?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공부는 해놓고 실천하지 않는 건 결과적으로 어떠한 결과물도 낳지 않는 쓸모없는 행위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지문에서 말하는 게 뭐겠어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실행도 중요하다. 실천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행, 합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오케이? 자, 지행 병진, 지행 합일 뭐 똑같은 말이죠. 자, 이 부분은요, 딱 보니까 복합관계사가 포인트인 것 같죠. 근데 제가 앞에서 복합관계사 어떻게 해석하자 그랬냐면 뭐든이라고 해석하자 그랬어요. 왠지 한번 봅시다. 복합관계사 whoever. 자, 복합관계 대명사는요, 두 가지 품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어떤 걸로? 명사로 사용이 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부사로 사용이 될 수 있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명사로 사용될 경우에는 뭐뭐하는 누구든지 라고 해석을 하라고 했었고, 다른 말로 풀어서 말하면 anyone who 라고 풀어서 쓸 수 있다라고 앞에서 배웠을 겁니다. 그쵸? 31페이지 다들 읽어본 거죠. 그리고 부사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누가 뭐뭐 하더라도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바꿔서 사용하게 되면 no matter who 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걸 31페이지에서 보셨을 겁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두 개의 해석 차이가 커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왜 구분하고 있는 거야? 품사가 바뀌니까. 품사가 바뀐다는 것, 문장 내 어느 위치에서 등장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배우는 거라고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명사적으로 해석을 할 때나 부사적으로 해석을 할 때나 해석법의 차이가 크다 적다?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이 두 개를 구분하지 말자고요. 해석법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뭐뭐하는 누구든. 한번 해석해 보세요. 뭐뭐하는 누구든 이라고 해석을 했을 때, 뭐뭐하는 게 누구든 이라고 해석을 했을 때 명사처럼 느껴지는지 부사처럼 느껴지는지 아마 둘 다 되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오케이? 한국말에서는 얘가 명사도 될 수도 있고 부사도 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복합관계사가 나오게 되면 그냥 뭐뭐든이라고 해석을 끝내버리자고요. 오케이? 그렇게 해석 연습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문법적으로 배우고 있는 이러한 해석들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내보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3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What lies behind this? What 뭐뭐 하는 것이죠? lie 그러면 눕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있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이 될 겁니다. 우리가 보는 수능 지문, 공시 지문 이런 데서는 What lies behind this? 우리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뒤에 있는 것은 and 그리고 what lies before us.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앞뒤를 다 말하고 있는 거죠. are tiny matters.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들일 뿐이야. 뭐랑 비교하자면 compared with what lies within us. compared 비교되었을 때는 뭐랑 with what lies within us. 우리 안에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에는 사소한 것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것이든 우리가 지나온 것들이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우리가 경험하거나 경험해 왔던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된 문제들에 비하면 정말 사소한 것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말을 한 사람이 랄프 왈도 에머슨이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여러분이 궁금한 사람은 네이버에 직접 쳐보시는데 이 사람의 문학 성격이라고 할까요? 철학 방향성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Transcendentalism 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transcend라고 하면은 초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transcendental 그러면 초월적인, transcendentalism까지 하면 초월주의가 되겠죠. 초월주의라는 철학에 대해서 공부하라는 건 아니고요. transcendentalism 이런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문화, 예술, 철학 이런 지문이 나오게 되면 단어들이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독해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자의 주장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더라도 그 사람이 주창했던 철학의 명칭들 같은 것들은 좀 알아두자고요. 우리가 democracy,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굳이 철학적으로 무슨 의미인지까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디모크라시가 민주주의라는 말인 거는 다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트랜센덴탈리즘이라는 사조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지나가자는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34번 보겠습니다. as로 시작하는데 as는 부사절을 이끄는 거죠. 해석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하나라고 추측할 수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As someday라는 말은 is a disease, 질병이래요. someday라는 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아무튼 나쁘다는 거지. 왜 나쁜지 뒤에 설명을 통해 알려주겠네요. 어떤 병이야? That will take, 취할 병이야. 앞으로 take는 기본적으로 취하다 라고 해석할 거예요. 취할 병이야. Your dreams, 너의 꿈들을 어디로? To the grave, 무덤으로 끌고 갈, 취할 그런 병이라는 거예요. With you, 너와 함께. 오케이? 무슨 뜻이야? someday, 언젠가 라고 말하는 건 당장 하지 않고 네가 가진 꿈들을, 네가 가진 소망들을, 네가 가지는 욕망들을 무덤으로 결국 실행할 수 없는 단계로 끌고 가게끔 만드는 나쁜 놈이라는 거죠. 오케이? 이렇기 때문에 whatever you consider important to you and you want to do eventually, 이렇게 한번 끊어볼게요. whatever 그러면 what 플러스 ever니까 복합관계 대명사가 되겠고요. 오케이. 자, 복합관계 대명사도 다시 제가 어떻게 읽었어요? 복합관계 대명사도 관계 대명사는 관계 대명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관계 대명사를 공부할 때 외웠던 공식이랑 똑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어떤 거? 관계 대명사 다음에 뭐가 빠진다? 명사가 빠진다. 명사는 주, 목, 보의 역할을 한다. 주목보는 문장 성분이다. 그러니까 관계된 명사 뒤에 명사가 빠진다는 건
주목보, 즉 문장 성분이 빠진다는 거니까 관계대 명사 뒷문장은 어떻다? 불완전하다. 오케이? 이거는 저랑 공부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암기 방법이에요. 그럼 다 지워볼게요. 그러면 whatever 복합 관계 대명사니까 뒤에 뭐가 빠졌을까? 뒤에 주어 보이잖아요. 그럼 뭐가 빠졌겠어? 목적어가 빠졌겠지. 오케이? Whatever you consider. 네가 생각하는 뭐든. 근데 네가 어떻다고 생각하는 important.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든 to you. 너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든. And 그리고 whatever you want to do eventually. 또 여기 목적어가 빠져 있겠네요. 네가 결국에 하기를 바라는 것이 뭐든 is worth doing. 할 가치가 있습니다. So 그래서 그러니까 just do it. 좀 해라. And correct. 그리고 수정해라. course. 경로를 수정하라는 거죠. along the way. 길을 따라가다가 코스를 수정하라고요. 무슨 뜻이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언젠가 하면 되지 이러고 시작점에서 출발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일단은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든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든 출발하시라고요. 출발하다가 이거 좀 틀렸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수정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죠. 오케이. 일단은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worth입니다. worth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로 뭐뭐할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특이하게요. 뒤에 명사를 끌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마치 전치사처럼 이해하라고 설명할 겁니다. 다시 worth는 품사가 뭐인 것처럼 기억하자. 전치사인 것처럼 기억하자.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자, 34번 문장을 보면은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분들이 수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바로 커리큘럼이라는 함정이에요. 커리큘럼이 뭐야? 사실은 그런 의미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뭐 김 선생님 커리큘럼. 그냥 영어 강사 제가 아는 사람들 이름으로 해볼까요? 조정식 커리큘럼, 이명학 커리큘럼. 더 짧게 말하면 조정식 커리, 이명학 커리 이런 식으로 되게 선생님들 이름을 붙여가지고 누구누구 커리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자,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대답해 보셨어요? 커리큘럼 따라가는 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무슨 뜻이야? 자, 공부라고 하는 건요. 계속 싸워서 얻어 터지고 보강하고 또 싸워보고 얻어 터지고 보강하고 싸우고 얻어 터지고 보강하다가 결국에 시험 전날까지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가장 보강을 많이 한 상태로 결승전을 치르는 게 공부예요. 그쵸? 다르게 말하면 무슨 뜻이야? 우리가 싸웠는데 얻어 터진 부분이 있고 안 얻어 터진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보강해야 돼요? 얻어 터진 거, 안 얻어 터진 거. 얻어 터진 걸 보강해야겠죠. 그쵸? 그런데 사람마다 얻어 터지는 포인트가 다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누구는 왼쪽 가드가 세고 누구는 오른쪽 가드가 세고 누구는 얼굴은 필사적으로 맞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누구나 보강을 해야 되는 약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공부가 얻어 터지고 보강하고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보완해야 되는 약점도 당연히 모두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보완 방법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커리큘럼 활용법입니다. 첫 번째, 누가 커리큘럼이랍시고 강의 계획서를 딱 올렸어요. 보통은 이론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 기출문제를 풀게 하고요. 그 다음 본인의 모의고사를 풀게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이건 거의 모든 시험에서 그래. 그러면 내가 밑바닥이야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이론 공부를 해야겠죠. 오케이? 빠르게 하든 천천히 하든 이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머릿속에 틀이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출 공부를 하는 거구나 라는 건
커리큘럼을 통해서 배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강사의 강의를 다 들을 건지, 그 강사의 교재를 다 쓸 건지, 혹은 그 강사가 추천하는 공부법대로 공부할 건지 말 건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론 공부, 강의를 통해서 해야 됩니까? 책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네 맘이죠. 강의가 듣는 게 좋은 사람 강의를 듣는 거고요. 책을 보는 게 좋은 사람 책을 보는 거예요. 됐죠? 자,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듣는 게 좋을까요? 안 듣는 게 좋을까요? 이건 약간의 답을 줄 수가 있어요. 해설 강의를 안 듣는 게 기본적으로 유리합니다. 왜? 문제 푸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강의 듣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문항을 분석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그 포인트를 내재화시킨 반복 연습의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강의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강의를 안 듣는 게 유리하겠지. 그런데 공부를 몇 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해당 과목이 너무 어렵다던가 혹은 너무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은 억지로 강의를 들어서라도 기출 문제의 코드를 찾아내야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풀 때도 사설 학원 거를 사용할 건지 수능의 경우에는 EBS를 활용할 건지 혹은 기출 문제를 연도별로 뽑아서 이걸 모의고사처럼 쓸 건지든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의 다 공시생 아니면 수능생일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구구절절하게 해보는 거고요. 만약 토익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 이 말을 듣는 분들이 있다면 제발 이걸 참고해 주세요. 토익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게? 토익은 보통 몇 달 안에 끝내야 되나요? 토익은 보통 강의를 듣고 하나요? 안 듣고 하나요? 현강이 좋은가요? 인강이 좋은가요? 모른다고요.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법을 찾을 때도 완벽한 한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발품 팔고 수소문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자. 일단 이 커리큘럼에서 제시하는 대략적인 틀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먼저 시도를 해보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일단 시작을 해보자. 그러고 나서 안 맞으면 고치자. 이게 맞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강사들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35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자, 35번. whether, 뭐뭐든지 아니든지, 혹은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었죠. whether extraterrestrial life has actually touched the soil of Earth 까지 끊어야겠네요. extraterrestrial, terrestrial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육지의, 지상의 이런 뜻이에요. 지구의. 그러면 extraterrestrial 그럼 무슨 뜻일까? 이 지구상에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extra는 뭐뭐 out, 밖이라는 의미니까. 오케이?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 외계라고 하면 될까요? 오케이? 우주에 있는 life, 생명체가 has actually touched, 만진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를? the soil of earth, 지구상의 흙을 만진 적이 있는지 없는지, 즉 지구상에 와봤는지 안 와봤는지는 has been a burning question. 뭐뭐 여왔죠? 뭐 여왔어? a burning question. 뜨거운 질문이 여왔어. 뜨거운 감자 여왔다는 거죠. For almost as long as humankind could look at the stars. 이렇게 돼 있죠? 자, as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자? as가 없는 것처럼 먼저 해석하자. For almost long. 거의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였다는 거야. 그쵸? 자, 해석했어.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을 해석하는 거예요. Humankind, 인류가 could look at, 볼 수 있었던 the stars, 별들을 볼 수 있었던 만큼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여 왔다는 거죠. 오케이? 제가 해석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얘네가 없는 것처럼 해석한다. 두 번째, as 뒷부분을 해석한다. 세 번째, as를 만큼이라고 해석한다. 오케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해석이 훨씬 쉬워진다고요. 다시 for almost long 거의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였어. Humankind could look at the stars. 인류가 별들을 볼 수 있었던 만큼 오랫동안.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36번. The controversy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1860. Controversy. 논란이죠. 뭐의 논란?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대통령 선거의 논란인데 of 1860. 1860년도에 대통령 선거에 대한 논란은 근데 얘가 뭐였어? 컴마 나온 거 보니까 부연 설명, 삽입이죠.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ctions in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 중 하나였대요. 이 controversy는 was associated. 연관이 있었어. 뭐야? With slavery. slavery 그러면 노예제죠. 노예제와 관련이 있었어. Who would be given the power to change history? who가 주어 자리에 나온 거 보니까 이거 의문사겠다. 그럼 뭐뭐지라고 해석해야겠죠? 누구든지 would be given 받을 수 있다는 거죠. The power 힘을 받을 거라는 거야. 뭐 할 힘을? To change history 역사를 바꿀 힘을 받은 누구든지 was in the hands of the voters 투표자들의 수중에 있었다고요. 손아귀에 있었다고요. 오케이? 무슨 뜻이야? 누구에게 그 역사를 바꿀 힘이 주어질지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었다고. 유권자가 누구를 찍어주느냐에 따라서 노예제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혹은 폐지될 것이냐가 갈라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됐죠? 37번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With all things prepared. 이거 구문이 조금 생소할 텐데 먼저 적어 놓을게요. with 분사 구문이에요. with 분사 구문이 뭐냐? 간단하게 할게요. with 분사 구문은요. with가 마치 동사처럼 사용되는 구문이야. 몇 형식 동사냐면 5형식 동사처럼. 일단 들어보세요. 5형식 동사는 동사 뒤에 뭐가 따라와? 목적어 따라오고 목적격 보어 따라오죠. with 분사 구문도 그럼 어떻게 생겨 먹었다? with가 오고 목적어 오고 그다음 보어가 온다고요. 오케이? 그럼 보어 자리에 뭐 올 수 있어요? 형용사적으로 쓸 수 있는 건 다 올 수 있잖아. 그쵸? 그럼 기본적으로 ing도 올 수 있을 거고 pp도 올 수 있을 거고 전치사구도 올 수 있을 거고 등등등등등등등.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뭐뭐한 죄송합니다. 목적어가 보어한 채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다시 with 분사구문은 5형식처럼 생겼다. 해석은 어떻게 한다? 목적어가 보어한 채로 라고 해석한다. 그럼 보면은 with all things prepared 모든 것들이 prepared 준비된 채로 when construction of the new housing areas begins 이렇게 되겠네. 언제 construction 건축이죠. of the new housing areas 새로운 거주 지역의 건설이 시작될지는요. depends on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how soon 얼마나 곧 얼마나 빨리 the company 그 회사가 reaches 도달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거죠. an agreement 동의에 도달하는 거, 합의에 도달하는 거. with local residents 지역 거주민들과 합의에 도달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거죠. 오케이. 어려운 문장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when an IQ test is scored 여기까지 끊어보면 뒤에 how부터 어디까지가 주어니? takers까지가 주어죠. 그럼 앞에는 주어 앞에 컴마만 딸랑 나오면서 뭔가가 나와 있잖아요. 이건 뭐란 뜻이야? 부사란 뜻이죠. 오케이. 해석해 볼게요. When an IQ test is scored. IQ 테스트가 is scored. 점수 매겨질 때 how the test takers score compares to the standard
Deviation or average scores of all test takers is the main focu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how 어떻게 the test taker score 그 수험자의 점수가 compares 비교되는지 뭐에 to the standard deviation. standard 그러면 표준이죠. deviation 그럼 deviate 그럼 벗어나다는 뜻이거든요. 표준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표준 편차가 되겠죠. 어려운 말이네. 죄송합니다. And average scores 평균 점수들의 비교되는 지가 is the main focus 주된 관심사입니다 라는 거죠. 무슨 뜻이야? IQ 테스트를 할 때 진짜 관심사는 뭐라고? 누군가의 점수가 표준 편차와 비교했을 때 혹은 다른 사람들의 평균 점수와 비교했을 때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걸 보는 게 IQ 테스트의 초점이라고요. 관심사라고요. 무슨 뜻이야? IQ 테스트는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1번 절평이다. 2번 상평이다. 절평 아닙니다. 상평이 맞아요. 오케이. 당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지를 측정하는 게 IQ 테스트야. 그렇다 보니까 검사 자체도요. 능력을 제대로 측정해내지 못하는 오차를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IQ 테스트만 막 준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점수가 높게 나오겠죠. 지능이 낮은데 IQ 테스트 점수만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종이로 하는 수학 문제 푸는 것 같은 시험이잖아요. 모든 종류의 지능을 측정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혹시나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IQ가 낮게 평가된 분들도 좌절하지 마시고 IQ는 내 수많은 지능을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39번 문장으로 가볼게요. When evaluating a job opportunity, how 뒤에 의문사절 시작되는 걸로 보이니까 앞에 나온 when은 부사절을 이끌고 있겠다. When evaluating 동사 다음에 ing 나오고 동사가 따로 없죠? 그거 뭐야? 분사구문이네. 그럼 뭐라고 해석해요? 평가할 때 a job opportunity 직업 기회를 평가할 때 how much variety까지 한 번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There is in the tasks you will perform. 아이고 복잡하다. 얼마나 많은 다양성이 there is 있는지 이렇게 되겠죠. In the tasks 그 과업에 그 일에 얼마나 많은 다양성이 있는지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 그런데 뒤에 주어 동사 나온 거 보니까 앞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네가 수행할 일에 있어서 얼마나 큰 다양성이 있는지가 is just as 나왔죠. important is important 다른 거 없는 것처럼 해석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뭐만큼? The salary and workload 봉급이나 업무량만큼 중요하다고요. 오케이? 취업 기회, 직업 기회를 평가함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은 봉급이나 업무량 같은 것들만 본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나 그 일들에 있어서 내가 하게 될 일들에 있어서 다양성이 존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40번 문장 한번 볼게요. The best rocket launch sites. 좀 길다. 최고의 로켓 런치 그러면 발사하다죠. 발사 장소들은요. tend to be remote, tropical locations. 먼 그리고 열대인 지방들입니다. That such places are also often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Often among the world's poorest. 여기까지 대괄호. 자, 대신 나왔으니까 뭐뭐라는 것 이런 뜻으로 쓰이는 접속사겠네요. 해석해보면 그러한 장소들이 이러한 멀고 열대인 장소들이 are also often among the world's poorest.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들 중에 있다라는 사실은 gives 줍니다. Many lunches 많은 lunches 이런 발사들의 a counterintuitive feel counter 그러면 반대의 역의 이런 뜻이죠. intuitive 그러면 직관적인 깊게 생각 안 해도 바로 딱 드는 게 직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직관적인 feel 느낌을 준다는 거죠. 오케이. 무슨 뜻이야? 뭔 뜻인지 모르니까 뒤에 부연 설명이 나오죠. Billions of dollars in futuristic machinery. Billions of dollars. billion 그럼 얼마예요? 수십억이죠. 수십억 달러들인데 in futuristic machinery. futuristic 미래적인 거니까 선진적인 게 되겠죠. 선진 기계들, 기계 장치들 안에 수십억의 달러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쵸? Rising up over rainforest and shanty towns.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쭉 해석해 볼게요. 선진 기계들에 들어가는 수십억 달러야. 근데 어떤 선진 기계들이야? Rising up. 올라가는 선진 기계들이죠. Over rainforest and shanty towns. 열대 우림들과 shanty, 그런 판잣집들이죠. 판잣집 마을들. 뭐 이런 마을들이 있으면 이 위로 로켓이라고 하는 첨단 선진 과학 기술이 올라가는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게 어떤 거라고? counter intuitive한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명사절 주어가 어떤 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이번 단원에서 공부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하실 때 제가 이렇게 분석해 놓은 문장 구분 방법들 참고하시되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구분을 해보시면서 명사절의 범위들을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수식어 뒤에 동사 찾기라는 챕터 2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번 시간까지 주어 파트가 전부 다 끝나게 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면서 이번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